대한민국 청년들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든 법안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른소리 청년국회 법안공청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오신 유권자분들을 모시고 청년들이 직접 고민하고 만든 법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먼저 바른소리 청년국회 청년의원님들의 법안 발제가 있겠습니다. 법안공청회 국방 분야 대외 활동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발표하게 된 천혁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법안 관련 실태입니다. 2020년 6월 25일 날 한 기타리스트가 유튜브에 자신의 기타 영상을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타리스트는 군 복무 상태였고 휴가 기간 중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차후에 영리 활동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취미 활동 영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이란 평등권, 자유권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군인의 기본권 제10조 2항에는 이러한 군인은 의무에 따라서 이러한 자유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11조에 모든 군인들은 평등대의 원칙을 갖는다고도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제10조 1항에는 모든 군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 군인이기 이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군인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순수한 학술, 문화, 체육 분야에서만 자신의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이하의 분야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방과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다양한 활동, 교통이라든지 문화 활동 등을 할 때에는 허용을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군의 의견이 아닌 발표자 개인의 의견을 명시하고 또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이러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군이라는 것은 어떤 유사시에 국방 안보를 위해서 조직된 특수한 기관이고 단체고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반 법보다는 좀 더 고도의 규율을 받는, 한마디로 이 조직이 존치하고 목적과 활동의 범위 안에서 일반적인 법률 관계가 수정되는 특별 권력 관계 내지는 특별 행정법 관계라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헌법과의 관계에서 비춰봤을 때 조금 위헌적인 소지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조금 더 헌법에 합치적으로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문구를 좀 수정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아직은 지금 우리 청년들께서 법률 전문가로서 어떤 그런 체계적인 법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여타 이제 다른 경험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성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부대장의 권한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지상군 페스티벌이나 뭐 국군체육부대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예술 부분은 관리단체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기타 다른 사항들 같은 경우는 그 관리단체에 벗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엄연히 군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국방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허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부대장 권한을 통해서 자율적인,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보면은 어제도 청년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혹시 나만의 생각인지 알고 싶어서 유튜브에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군 기본권이라는 거, 군에 대한 예절, 제식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이 모자 삐뚤어 쓰고요. 저 해병대 대원분들 정말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데 위장복을 입고 돌아다니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탈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활동에 대한 제한성도 분명히 불거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군이란 비상사태에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군 특유 조직의 어떤 그런 존재 이유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도 더
똑같은 비례에 해서 규정을 했는데 그 어겼을 경우에 그 책임도 더 엄격하게 물음으로써 군이 요구하는 디스플린 기강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법안 공청회 국방 분야에서 군인사법 부분을 발표하게 된 윤세빈입니다. 현재 제5장 능률 제22조에 해당하는 군인사법 중 능률 증진과 근무 성적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현재 우리나라 평정 시스템은 100% 상관의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평정자, 채점 및 기록, 위임 규정 등 평정에 관한 것은 모두 각 군의 참모총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군의 본부에선 직속 상관이 평정을 하게 되며 평정한 결과를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상관의 평가가 100%인 대한민국의 평정 시스템은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비리, 불합리한 일 등과 같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진급을 위해 상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겨 심리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로 상관을 진급을 위한 도구로만 볼 수도 있기에 여러 면에서 이 제도는 불합리하며 많은 문제의 원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인사법 중 능률 증진과 근무 성적 평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것을 오른쪽의 개정안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직속 상관의 평가가 100% 포함되는 것이 아닌 직속 상관의 평가는 60%, 부서원의 평가는 30%, 경쟁자의 평가는 10%로 나누어 평가를 합니다. 이 중에서 부서원 30%는 해당하는 부서원의 인원수만큼 30을 나누어 평정하고 경쟁자도 부서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경쟁자의 인원수만큼 10을 나누어 평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는 괜찮은데 그 비율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조금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 내용이 대통령령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은 어떤 일반적이고 굉장히 제너럴한 추상적인 규율을 나타내고 그 하부 단계에서 행정명령, 대통령령이나 뭐 행정규칙 단계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게 이번 법안 스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지금 법안에 넣어버리면은 나중에 개정을 못 해요. 또 여야가 막 서로 싸우고 여야 국회의원들 싸우고 서로 막 법안 처리를 우리는 해달라고 하는데 그들이 사정이 그런 상황이면은 공전을 하면서 법안 처리가 또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면 평가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직속 상관의 100%에 대한 사항은 평정 점수로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다면 평가라고 해서 경쟁자, 후보자, 병사 과거에는 점수화가 된 적도 있다고는 합니다. 몇십 년 전에는. 하지만 이거를 왜 지금 형태에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군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예를 들면 꼭 도서 지역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부대에서 이 간부에 대한 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측면, 소위 말하는 인기 투표로 전략할 수 있는 방향이 크고 그래서 군사적 특이성에 대한 소통에 제한이 있어서 직속 상관에 대한 평가가 좀 우선시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대장에 대한 평가 요소에 대한 변경을 첨부시키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우리 부대는 이런 부분에서 각 그 내규라고 하잖아요. 그런 조정권. 근데 지금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화시키기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군이 제일 존재 이유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전투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러한 평가 제도가 전투에 이기는 임무를 완수하는데 유리한지 지금같이 상관이 평가를 상당한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때 비상시를 고려한다면은 상관에게 지 통제의 권한을 100% 주는 것이 전쟁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평가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적 조치들은 있어야 돼 있죠. 그 만약 상관의 1차적인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차상급 부대에서 지휘관에서 판단됐을 경우 그에게 페널티를 확실하게 줌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평가 내용을 다시 리뷰하고 평가 내용 결과 잘못됐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거기에 페널티를 가하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안 발표를 맡게 된 천혁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발제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오늘 채영 의원님께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발표를 하지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병역법에는 24개월, 21개월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3조에 있는 정원 조정 및 병 지원율 저하로 인해서 복무 기간을 최대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육군을 기준으로 해서 18개월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복귀 휴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휴가를 다 사용해서 나간 상태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자가에서 전역하는 현재 정책입니다. 이때 알바를 하기 위해서 또는 복학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 영리 활동이 되기 때문에 사대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업도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일부 허용해줘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학업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 서류를 준비하고 또 군대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복귀 휴가를 떠난 군인들이 자신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군인은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원 조정을 6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법안을 9개월로 확장시킴으로써 현재 미복귀 휴가를 떠나 있는 군인들도 조기에, 즉 휴가 출발 다음 날부터 예비역으로 신분을 전환시켜 다양한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 그리고 연예계 활동 등 학업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에는 어떤 공익과 사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어떤 기본권, 나의 어떤 사생활의 자유가 있듯이 국가 전체의 어떤 퍼블릭 인터레스트, 공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지금 우리가 이제 미복귀 휴가 정책을 쓰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어떤 그 전염병에 기인해서 한시적으로 쓰는 그런 정책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기에 신분을 전환시킨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현재적으로 병적 수급, 병무청의 어떤 병력 수급 정책이나 안보상의 어떤 공백이 또 우려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나의 자유도 중요한데 이 국방 정책,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큰 어떤 공익적 가치를 위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후퇴돼야 될 필요도 있어. 미복귀 휴가에 대한 사항들은 분명히 있어요. 과거에 메르스 사태는 소요 사태가 늦어져 가지고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연장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시적인 적용일 경우가 많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남북한이 지금 대립 상태죠. 마찬가지로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간부가 나라를 지키는 거냐? 당연히 병사분들도 같이 지키는 거죠. 그만큼 휴가를 이런 식으로 하면 휴가에 대한 대체 인력에 대해서 각 부대는 부대장 지휘하에 병력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이유로 그 전역 일자가 다 다른 거잖아요. 내년에 병사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부대장이 말하는데 갑자기 전역을 한대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병력은 전시 편제에 대한 사항은 변하지 않습니다. 추가 증원은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는 요소가 많아집니다. 근데 조금 더 현재 국가 안보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근무 기간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차라리 예비 사회 그 생활을 위한 준비자 전역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더욱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모두가 휴가 안 가고 한 달 정도, 45일 정도 휴가 안 가고 군대 생활, 나는 휴가 안 가겠어요 해갖고 45일 실질 단축을 하는데, 부대라는 것을 운영할 때 일정 부분의 휴가 병력, 우리가 프로축구, 프로야구 봐도 벤치 지킨 선수가 있잖아요. 그 좀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휴가 제도란 것은 좀 실질적인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 시간이에요. 적당한 정신전력 유지하고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가를 주는 거예요. 휴가 주어진 게 휴가 가서 로테이션하고 이렇게 가는데 마침 마지막에 휴가를 간다는 건 휴가 제도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 휴가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전부 다 마지막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대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현실화시키면은 대혼란이 온다. 모두 휴가 안 갈 거예요. 휴가 안 가면은 그 부대 정상의 리프레시 기간을 가져서 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청년 의원들의 법안에 대해 미리 온라인으로 받은 질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법안별로 하나씩입니다.
발제자분께서 순수한 학술 문화, 체육 등의 분야를 굳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에 제외한 분야로 변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방금 전에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병력의 수, 부대 위치 등등 우리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무조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제외한 분야라고 명시해야 된다 생각하고, 첫 번째 순수한 학술,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역한 이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해서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국방과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끼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순수한 학술, 문화, 체육 등의 분야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내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 학문 이 세 가지 분야 말고도 다양한 측면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허용해줘야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인 평정 시스템 관련해서는 애초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이를 법안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령보다 법안이 더 상위 개념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법안으로 개정이 되면은 조금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을 정리해서 짧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더 개정이 돼야 되고 어떤 부분이 또 실제 법안에서 적용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술했지만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런 활동 자체가 저희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쓴소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도 바른 소리라 생각하고 마음속에 더 새기고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많은 의견이 모아진다면 정말 바른 소리가 날 거라고 믿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죠. 이런 자그마한 노력들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열정 어리고 패기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우리 미래 대한민국을 더욱더 힘차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냥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던 이런 주제들을, 어젠다들을 도전적으로 다루고 이 도전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서 좋은 법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년 바른소리 청년국회 국방부문 법안공청회 폐회를 선언합니다.